짝퉁이다. 짝퉁을 뭐하러 하냐는 뭐하러 이렇게 만드냐. 안녕하세요. 포털파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AI에 대한 제가 재미있는 좀 질문지들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또 AI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어떤 시선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행하는 AI로 만든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그런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아, 그럼요. 만들어 봤고, 사실 이게 워낙 지금 유행이잖아요. 유행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활용을 해봤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왜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유행일 거고, 첫 번째는 일단 누군가 하면, 특히나 여러 사람이 하면 해보고 싶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직접 자기가 손으로 그린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물론 그림을 미대를 전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리는 거가 불가능한데, 일단 그게 이미지로 너무 쉽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내 사진을 넣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그런 지브리 어떤 애니메이션 안에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지브리 스타일이 하다가 지겨우면은 안에서 유행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많이 소모되다 보면 당연히 지겨워지겠죠. 아무리 이쁘고 좋은 이미지라도 그 선택의 폭이 없이 그 이미지만 있는데 계속 보다 보면 지겨워지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항상 새로운 이미지는 나오니까, 지금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스타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스타일에 또 활용을 해보게 될 테고, 지금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면 단순히 그 지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지금 단지 이제 그 중에서 지브리가 유행을 하는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이미지들이 또 재밌어지면 그거를 또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행을 의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재밌어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브리 원작자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동의 없이 이미지가 막 만들어지는 게 싫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활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동의나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의성이 점점 아무래도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창작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역이었잖아요. 창작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 AI가 만든 이미지들도 창작의 영역이라고 속할 만한 상황들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창작이냐 모방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새로운 이미지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기존의 어떤 이미지들을 재조합을 한다든가
뭐 덧댄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새롭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전혀 없는 게 막 새롭게 툭툭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술성 있는 작품이 AI 때문에 못 본다? 이런 걱정은 저는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창작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창작의 노고라는 거는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스타일을 먼저 만들고 제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 이미지들을 도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좀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냥 그 소비의 방향을 만약에 창작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해서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막 프로그램들 돈 주고 사서 안 쓰고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인식이 바뀌고 그 제도가 바뀌어서 뭐 구독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뭐 포토샵도 그렇고 돈 내고 사용하는 게 이제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진 분위기가 된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도 그렇게 활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든 사람 창작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든 사람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고 또 자기가 만든 새로운 그 창작물이 많은 사람들이 또 활용함으로써 본인한테 또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창작자와 그 창작물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생각들도 좀 유두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실은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이다. 짝퉁을 뭐하러 하냐는 뭐하러 이렇게 만드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사실 그 뭐 짝퉁이라는 강한 어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따라하기잖아요. 이미지 따라하기인데 창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따라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처음에 사진 찍을 때 유명한 사진 작가들 사진 많이 따라서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내가 막 따라했던 그 작가들 사진과 똑같이 찍고 있냐? 그럼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따라하다 보면 그 안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뭐 짝퉁이다 아니다 그래서 뭐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너무 강하고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따라해 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무런 자기 생각 없이 그냥 AI로 그 이미지만을 막 뽑아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불편해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겨워질 수도 있고. 이 말씀 듣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게 이렇게 AI로 이미지를 쉽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은 AI 이미지 만들어드립니다 하고 막 건당 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재능 아닌가? 그걸 해주는 분이 만약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분 재능이잖아요. 그거 아직 AI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막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는데 갖고 싶은데 못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받고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나쁘게 바라볼 게 아니라 당연한 그냥 원리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뭔가 시대의 흐름처럼 약간 자연스러운 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예. 저는 이렇게 AI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살고 있는데 사진 작가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능력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보세요? 뭐, 이 부분은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 좀 감성을 사진에 담는 연습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진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거보다 그대로 셔터를 눌렀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바라보는 상황을 이제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우선은 그 자기 감성이 담긴 사진들이 나올 테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AI가 일단 만들어주는 이미지와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시대에서 그 찍는 사람의 어떤 좀 오리지널리티를 조금 유지해 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키우고 오리지널리티를 이렇게 좀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말도 좀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찍어 가다 보면 그런 사진들에서 얻는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AI가 유행인 시대에서 최근 사진 업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크게 바뀐 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간혹 AI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런 사진을 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이걸 사진으로 찍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AI로 활용해서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는 AI 이미지가 상당히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 시기예요, 요즘에.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이걸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 찍을 때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뭐 나만의 강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AI가 과연 AI는 따라오겠죠. 예. 어떤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AI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만약에 나오지 않은 거를 AI로 만들려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는 AI가 확실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의 사진을 조금 그런 식으로 찍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약간 뭐 아래로 내려다 보느냐, 약간 위로 올려다 보느냐, 혹은 약간 각도를 뭐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찍지만 전혀 다른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진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은 다음에 후보정을 또 함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이미지 결과물이 나오면 AI는 그걸 또 쉽게 따라 하겠죠.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의 철학 같은 게 있나요? 뭐 누구나 있겠죠. 어느 정도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다 자기만의 뭐 철학이라고까지 뭐 얘기는
아주 좀 거창하면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누군가 소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대화가 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는 다 긍정적으로 누군가 제 사진을 보고 와 좋다 뭐 이렇게 받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가지고 뭔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찍었는데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또 그 생각을 또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아, 이런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얘기가 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제가 찍는 사진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진 작가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막 힘들게 막 조명 맞추고 비싼 카메라에 막 렌즈 바꿔가면서 막 힘들게 세팅해갖고 찍는 사진이 이제 노트북에서 텍스트만 잘 작성해도 멋진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들도 들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규모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사진 촬영에 대한 규모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발달된 기술이 나왔고 기존의 사진 찍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왔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사진 찍는 거를 좀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안 해봤던 방법을 촬영에 더 녹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안 해봤던 생각을 AI가 만든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예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술 중에 하나인데 요즘 유튜브 영상 이런 거를 보고 보시는 분들은 약간 사진을 정답처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세팅각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딱 알려주시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사진이 정답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이 정답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럼 결론을 말하면 사진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사진은 뭐 예술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아예 예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진을 예술이라고 보는 관점은 사진으로 어떤 표현을 한다라는 게 기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찍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좀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진에 그 부분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진을 아주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뭐 그런 정답 있잖아요.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는 나와야 뭐 125분의 1초보다는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리개를 열면 아웃포커스가 많이 된다. 조리개를 닫으면 펜포커스로 맞아 들어간다. 촬영하려고 하는 피사체가 가까워질수록 뭐 아웃포커스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정답 같은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있죠. 그것들에 대한 정답은 있겠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촬영하다 보면 그 정답에 맞춰서 다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색온도가 좀 틀어졌을 때 더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출이 좀 달라져서 너무 어두워졌을 때 더 그 무거운 느낌을 잘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노출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았을 때 훨씬 더 화사하고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맞는 뭐 노출에 대한 정답, 뭐 색온도에 대한 정답, 뭐 셔터 스피드에 대한 정답, 뭐 이렇게 보는 개념은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고 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AI에 대한 좀 솔직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AI는 좋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상당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에 적응하느냐, 적응 못하느냐, 혹은 내가 이걸 활용하느냐, 활용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성적으로 AI가 좋게 느껴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고, 혹은 이걸 내가 활용해서 뭔가를 또 직접 해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거는 조금 그냥 기계가 하는 거니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건 나랑 그냥 감정적으로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권해드리면, 앞으로 AI는 더 많아질 거고 더 발전을 할 테니 뭐 이미지를 만드는 쪽 말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그러면은 좀 마음을 열고 미리 적응을 하는 게 앞으로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에 관련해서 이제 좀 직업의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진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뭐 사진 작가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이제 사진을 하다가 영상으로 넘어가신 분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왔으니까 어떤 AI를 통해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사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필름에 비해서는 어떤 표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표현을 하는데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표현을 좀 명확히 하는 연습을 좀 해본다고 하면, 이 찍어놓은 사진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AI가 사진 작가로서 어떤 좀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꽤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좀 제가 가진 생각으로 좀 답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최근에 이제 AI를 접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떤 걸까?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AI를 좀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사진 많이 찍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